지구상의 일상적인 현대 생활에 숨어있는 짜릿한 비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탁기의 작은 문과 비행기 창문의 작은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다면 따라오세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오븐 하단에 있는 서랍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계속 무시하거나 냄비와 후라이팬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서랍의 용도가 그것뿐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단 서랍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음식을 서빙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따뜻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천재적이지 않나요? 비밀문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세탁기 바닥에 작은 플랩 도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문은 실제로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청바지나 자켓과 함께 세탁기에 넣는 모든 의류가 가는 곳입니다. 일종의 소품 수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물건들이 메인 배수관으로 들어가 막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매달 엄청난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1인분에 해당하는 파스타의 양을 계량할 때 혼란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파스타의 수푼의 중앙에 있는 구멍이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1인분에 필요한 마른 파스타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젖은 상태로 익힌 파스타를 숟가락으로 떠서 넣는다면 행운을 빌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팬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디자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구멍은 질식 위험을 줄이는 훨씬 더 간단하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뚜껑을 물어뜯기 좋아해요. 이 작은 구멍은 실수로 뚜껑을 삼켜서 목에 걸렸을 때 질식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주방 애호가라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프라이팬을 생각해보세요. 이제 손잡이를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손잡이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구멍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숟가락을 고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가스레인지나 주방 바닥에 소스를 흘리는 대신 구멍에 숟가락을 넣으면 소스가 팬에 바로 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후! 일상용품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문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황동은 자연적으로 세균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 손잡이와 달리 황동 손잡이는 청소할 필요 없이 저절로 소독이 되는 마법과도 같은 소재예요. 멋지죠? 줄자 바닥에 작은 홈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측정할 때 잡아당겨야 하는 금속 부분이 있어요. 이 작은 홈은 사실 일반 못 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못 위에 테이프를 올려놓고 테이프를 당길 때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거예요. 빨리 직접 사용해보고 싶네요. 노트의 여백은 쥐로부터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입니다. 아니요, 쥐가 수학시험에 답을 베낄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종이를 갉아먹는 쥐나 생쥐와 동거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백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페이지 중앙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여 설치류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보를 소화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비행기 창문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은 어떨까요? 이 구멍은 기내의 기압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즉,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책임감이 크죠? 그런데 비행기의 트레이 테이블은 기내 전체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레이에는 변기 물 내리는 버튼의 8배에 달하는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업용 비행기를 반으로 잘라 내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위쪽에는 좌석이 줄지어 있고 아래쪽에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승객의 수화물, 비상용품, 날개 시스템의 부품 등이죠. 이제 볼링공으로 넘어갈게요. 네, 전환이 좀 갑작스러운 거 알아요. 어쨌든 볼링공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프로용 볼을 절반으로 자르면 익숙한 모양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보이시나요? 밝으면 로고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프로용 볼링공은 동네 볼링장에 있는 볼링공과는 다릅니다. 화려한 동작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볼링공 내부에는 매우 복잡한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 볼링공은 숙련된 프로들이 더 많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프로용 볼링공의 무게는 볼링 레인을 따라 내려갈 때 안쪽으로 쏠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볼링공이 레인 측면의 홈통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구공의 내부를 살펴볼게요. 공을 가볍고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작자는 여러 가지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코어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고무로 둘러싸인 코르크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고무층이 있고 그 위에 양모 원사를 두세 겹 번갈아가며 씌워요.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흰색 가죽 커버와 측면의 아름다운 빨간색 솔기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엑스레이 투시력이 있어서 사람의 뼛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으스스하겠죠.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뼈의 중앙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모습일 거예요. 실제로 뼈 안에는 고도로 응축된 복잡한 신경구조가 있습니다. 운이 좋죠?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둥글고 바다 근처에서 볼 수 있으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조감도처럼 보이는 건 뭘까요? 거의 모두 경사로로 이루어진 건물이요. 앵무조개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앵무조개는 해변 근처의 수많은 기념품 가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조개류입니다. 무광택의 흰색 외피와 무지개 빛깔의 흰색 내피에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반으로 자르면 구겐하임 미술관의 내부와 매우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알로에 잎은 치유 목적과 수분 공급에도 좋습니다. 알로에 잎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그 이미지는 만족스럽고 매우 편안할 거예요. 젤리로 가득 찬 수영장을 꿈꿔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치약 한 통보다 더 평범한 물건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튜브를 잘라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치약 튜브의 내부는 줄무늬가 섞이지 않도록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약 튜브를 반으로 자르면 내부 공간이 하나뿐이에요. 줄무늬 치약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모든 줄무늬의 페이스트가 동일한 물리적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색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브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색상의 피자 조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옷장을 열면 나무 옷걸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보통 천연 나방 퇴치제인 삼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삼나무 옷걸이는 실제로 나방의 침입으로부터 옷을 보호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라이너는 매일의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태양의 눈부심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콜 아이라이너를 사용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걸 알아낸 이집트인들이 대단하네요. 이제 이집트인처럼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는 목적은 머리를 기대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헤드레스트는 좌석에서 쉽게 분리하여 비상시 차 유리창을 깨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트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현관 매트를 가로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관 매트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 밑창에 묻은 먼지를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따라서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관 매트를 세로로 놓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 매트 위에서 더 많은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잘못된 방식으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과 카펫을 한 방향으로만 청소하거나 브러쉬를 앞뒤로 여러 번 움직여 먼지를 모두 털어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청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청소 방법은 일렬로 청소하는 것인데 먼저 줄의 끝에 도착할 때까지 브러쉬를 전진시키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카펫을 위로 털어내고 같은 줄을 따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 청소에서 수집하지 못한 먼지를 모으면 되죠. 정말 효율적인 청소 방법이죠? 반면에 제가 즐겨 쓰는 집안 청소 방법은 눈으로 하는 겁니다. 보호막 역할을 하는 먼지층을 방해하고 싶진 않거든요.
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어쨌든 따뜻한 커피 감사합니다.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 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 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미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길거리에서 소화전을 보면 높이가 0.9m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소방관에게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이 장치의 실제 크기는 그 2배에 달해요. 지하에 숨어있는 나머지 소화전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죠. 소화전은 대부분 빨간색인데 도시 디자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선 소방관이 필요할 때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밝고 쉽게 눈에 띄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소화전의 색상 선택은 소화전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져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빨간색 소화전은 분당 189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고, 주황색 소화전은 최소 9780리터의 물을 뿌릴 수 있습니다. 녹색 소화전은 대부분 분당 5680리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파란색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5680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볼링 팬 여러분, 볼링공에 금이 가면 정말 짜증나지 않나요? 대부분의 볼링공은 잘못된 보관이나 온도 급상승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금이 간 볼링공이라면 실제로 볼링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보죠. 볼링공의 내부 코어는 대부분 칼슘이나 산화철과 같은 금속 산화물 분말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레진 및 촉매제를 섞어 전체 혼합물을 굳혀요. 따라서 지금 볼링공 내부에 보이는 전구 모양은 사실 볼링공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또한 볼링공이 레인을 내려갈 때 회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죠. 스프레이 페인트 캔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P라고 하는데 페인트 혼합물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금속 또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표면에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페인트가 잘 섞이도록 거품기 역할을 해요. 탄산음료 병에 상쾌한 탄산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바로 뚜껑에 작은 플라스틱 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넣고 흔들어도 가스가 빠져나가 탄산음료가 납작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를 끼워두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잠깐만요. 아직 야구 모자를 쓰지 마세요. 잠깐만 살펴보면 맨 위에 작은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기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단지 디자인을 위한 걸까요?
사람들이 천으로 머리를 가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버튼이 실제로 기능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패브릭 패널이 모이는 캡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단 버튼은 캡 크라운을 하나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근 패브릭과 패턴 디자인이 발전함에 따라 버튼은 미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브릭 패널의 연결 지점을 덮는 데 사용되죠. 모자에 단추가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단추가 있는 모자가 더 멋지지 않나요? 화장솜은 양면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양면이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질감이 있는 면은 화장을 바를 때, 평평한 면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해요. 책벌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양장본 책과 함께 제공되는 더스트 자켓은 단순히 책을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책갈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읽은 페이지를 자켓 안쪽 아래에 접어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다음에 마음에 드는 셔츠를 찾을 때 상단 단추구멍을 살펴보세요. 가로로 꿰매어져 있고 다른 모든 단추가 세로로 꿰매어져 있어야 합니다. 드레스 셔츠는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하루 종일 가장 먼저 풀리는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어요. 그런 다음 단추구멍의 방향을 변경해서 셔츠를 벗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 셔츠가 멋지고 잘 맞도록 했죠. 요즘에는 이 멋진 디저트 없이 살았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쿠키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칩 쿠키 케이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유명한 쿠키는 사실 1930년에야 발명됐어요.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라는 여성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초콜릿 쿠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는 곧 클래식 쿠키의 중요한 재료인 베이커리 초콜릿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달콤한 초콜릿 블록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오븐의 열을 고려할 때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현대적인 디저트가 탄생한 거니까 실패한 게 다행이죠. 인기 스낵에 대해 말하자면 감자칩은 초콜릿칩 쿠키보다 훨씬 더 젊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는요. 그게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설명하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래요. 뉴욕에 사는 조지 크럼이라는 요리사가 1953년에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객 중 한 명이 감자튀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자 다른 조리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감자튀김이 너무 두껍고 퍽퍽하다는 거였는데요. 크럼은 감자를 얇게 썰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긴 요리를 생각해냈죠. 사람들은 이 요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처음으로 선보인 감자칩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실 분!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거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음식을 담을 컵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후로 와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껌과 같은 간식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껌이 특별히 혁명적인 발견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껌은 1800년대 후반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토마스 아담스라는 미국 발명가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고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위해 치크를 사용하려다 실패했지만 결국 이 깔끔한 간식을 만들어냈죠.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껌을 만드는데 치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장 바프티스트 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직물 산업에서 직물 제작자로 일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발명품을 생각해낸 것은 졸리 자신보다는 그의 하녀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실수로 등유 램프를 식탁보 위로 넘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졸리 씨는 천이 손상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 물질이 오히려 천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드라이 클리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하자면 아주 깔끔한 사고였습니다. 성냥개비가 처음에 마찰등이라고 불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적어도 1826년에 성냥개비를 개발한 화학자 존 워커는 그렇게 불렀죠. 어느 날 우연히 화학물질이 코팅된 막대기를 난로 위에 긁어댔는데 그 막대기에 불이 붙고 불꽃이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골판지로 만들었지만 그 후 나무 부목과 사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1940년대에 해리 쿠버라는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에 달라붙는 듯한 화학 공식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당시 과학계에서는 이 공식이 그다지 응용 분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이 되어서야 그는 이 공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동료인 이스트만 코닥의 연구원 프레드 조이너와 함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죠. 알코올 촉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접착제 조성물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였지만 여러분은 슈퍼글루라는 짧은 버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만든 이름이 아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1903년 에드워드 베네딕투스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플라스크 하나를 넘어뜨렸어요.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유리병에 살짝 금이 갔을 뿐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리병이 100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깨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 숨은 기능이 궁금했던 그는 유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유리 내부를 코팅하는 물질이 유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짜잔! 그렇게 인류는 안전 유리를 발명하게 됐어요.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대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가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대.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에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의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도로 및 건설 작업자는 밝은 주황색을 입습니다. 악천 후에도 눈에 잘 띄거든요. 주황색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색입니다. 많은 안전자켓과 교통표지판이 주황색인 것도 당연해요. 정지표지판은 운전자가 뒤에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아직 반사 기능이 없던 시절 팔각형 모양은 운전자가 야간에 정지표지판을 다른 표지판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했어요. 도로 측면의 럼블 스트립은 운전 중 졸음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설치된 거예요. 타이어가 이 스트립 위를 지나가면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하죠. 주유소에는 연료 호스에 자석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주유 노즐을 차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 경우 잠금 장치가 호스를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아, 부끄럽네요.
휘발유는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웅덩이 속의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휘발유는 그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요. 이 막과 물에서 빛이 동시에 반사되면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제리캔의 3중 손잡이는 두 사람이 쉽게 들고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기름통에는 기름을 붓기 전에 뚜껑을 열어야 하는 두 번째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통로가 있어 연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므로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죠. 대부분의 기름통에는 뚜껑이 있는 구멍이 있는데 큰 구멍과 작은 구멍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구멍의 뚜껑을 먼저 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액체가 콸콸 넘쳐서 옷과 바닥이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작은 사항은 연고 뚜껑의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으로 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라도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쉽게 열려요.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렌치와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토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렌치를 드라이버의 손잡이 위에 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훨씬 적은 힘만 가해도 될 거예요. 또한 손이 닿기 어려운 곳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점, 은행, 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구조대에 연락할 수 있죠. 이처럼 카메라는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행기에 카메라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승무원은 기내에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비행기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비행 중에는 카메라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 후에는 카메라 대신 승객의 말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죠. 카메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돈을 쓰겠어요. 물은 삼각형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정력이 뛰어납니다. 물은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H2O? 이러한 분자는 자석처럼 반대편에 약간 다른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구성하는 분자를 포함해서 다른 분자에 쉽게 달라붙죠. 많은 개인주택의 지붕이 삼각형인 모양인 이유는 비, 눈, 낙엽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 위에 쌓이면 언젠가는 지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폭풍이 오면 구름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화창한 날의 얇은 구름은 빛을 쉽게 통과시킵니다. 또한 빛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산란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흰색으로 인식하죠. 반면 구름이 두껍고 물방울이 많을수록 빛이 덜 통과하고 더 어둡게 보여요. 좋은 손잡이는 황동, 청동 또는 일부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금속은 항균 효과가 있어 박테리아가 훨씬 느리게 번식합니다. 또한 몇 시간 내에 세균을 매우 빠르게 제거해요.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광채를 보여주기 위해 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의 세공 과정을 거치면서 우아하게 변해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모서리가 약간 뾰족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모양에서 가장 밝게 빛나요. 소켓에 구멍이 2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왼쪽 구멍은 중립, 오른쪽 구멍은 고압, 그 아래의 틈새는 접지입니다. 전기는 체인을 통해 흘러야 해요. 예를 들어 전류는 핫슬롯에서 흘러나와 휴대폰 충전기를 통과한 다음 중성 구멍을 통과합니다.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의 용도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체인에 걸고 다녔어요. 작은 주머니는 시계를 넣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그런 시계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주머니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반지 같은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는 기둥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악취 파이프로 지금은 아니어도 19세기에는 유용하게 사용되곤 했어요. 이 속은 빈 기둥이 악취가 나는 공기와 폭발성 가스를 배출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 가위는 손잡이 그립 사이의 가운데에 펜치 같은 금속 톱니가 있는데요. 견과류, 굴껍질, 기타 딱딱한 제품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용기나 병의 뚜껑을 열거나 허브 줄기를 제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죽은 미세한 흠집과 긁힌 자국으로 덮여 있어 보기에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흠집은 소재에 닿는 빛을 산란시켜요.
신발에 왁스를 발라주면 이러한 작은 틈새를 메울 수 있죠. 표면이 더 매끄러워지고 빛이 더 고르게 반사돼요. 그래서 가죽이 반짝이는 거예요. 형광펜은 희미한 빛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매우 옅은 색으로 인식하여 인쇄하지 않습니다. 자석을 맑은 모양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들면 자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중요해요. 파란색 부분은 남극,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냅니다. 두 극이 동시에 작용해서 인력을 증가시켜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동전 크기의 구멍은 사실 열쇠 구멍입니다. 문이 막히면 이 구멍 덕분에 운영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특수 열쇠를 삽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행기 창문에 있는 작은 구멍은 기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창문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창은 매우 튼튼해요. 이착륙 시 기압 차이를 견딜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안쪽 창은 더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창문의 잠재적 손상을 방지해요. 구멍 자체는 중간층에 있습니다. 압력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주죠. 에스컬레이터 브러쉬는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하면 옷이 계단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파란색, 녹색, 보라색과 같은 색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일출과 일몰에 태양이 더 따뜻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렌지를 사러 가면 빨간색 망사 가방에 담겨 있을 거예요. 북미에서는 이런 가방이 없는 오렌지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는 순수한 마케팅이고 그 색은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빨간색 망사 가방에 포장된 오렌지는 더 주황색으로 보이고 신선하며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레몬도 비슷한 이유로 보통 녹색 망사 봉투에 담겨 판매돼요. 레몬을 빨간색으로 포장하면 레몬이 더 주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녹색은 노란색과 잘 어울리며 레몬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매트리스 제조업체는 한정된 수의 매트리스를 만들고 매트리스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멋진 스티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회사의 매트리스 2개가 품질은 똑같지만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할 때는 패턴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모든 호텔에는 흰색 침대 시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청결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이 색을 선택해요. 시트가 더 하얗고 밝을수록 호텔이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흰색 침구에는 먼지와 얼룩이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 청결한 객실에 체크인했다는 증거와도 같은 거죠. 조수석의 안전벨트에는 패브릭 루프가 있습니다. 큰 압력을 받으면 고리의 스티치가 찢어져 여분의 천이 승객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몇 인치의 여유 공간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쪽에는 없는데요. 운전자는 핸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벨트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발명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습니다. 충돌 전 감지 기술은 안전벨트 및 기타 기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조이고 에어백을 정렬하고 브레이크를 미리 로드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지시해요. 매년 600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자동차는 사고 경감뿐 아니라 차 안에서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기능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체를 구성하는 소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에서 탄소 섬유 복합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 동안 대체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량 소재는 연비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크럼플 존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차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크럼플 존은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로 인해 차량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객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앞뒤 범퍼는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된 오랜 역사 덕에 사용하지 않은 시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범퍼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퍼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하지만 범퍼는 단단한 철근 주위에 압축성 폼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외부 커버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앞유리는 비산 방지 버전으로 제작됐어요. 라미네이트 처리되어 있어 어떤 충격에도 유리 파편이 앞좌석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일반 유리는 1950년대까지 사용됐어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리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에어백은 항상 존재했던 또 다른 일반적인 기능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1968년에 처음 발명되어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에어백은 서서히 인기를 얻었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를 통해 결국 1998년에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후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내부의 에어백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에 따라 차량 전체에 배치되어 모든 잠재적 승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온보드 컴퓨터에 연결된 충돌 센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에어백을 작동시켜 수 밀리초 내에 부풀려 눈 깜짝할 사이에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도로의 접지력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1960년대 후반 차량에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ABS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설계로 많은 항공기에 사용됐어요. ABS는 곧 모든 차량의 필수품이 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 트랙션을 유지하고 제동 시 완벽한 제어를 보장합니다. 오늘날 ABS는 매우 발전해서 최신 버전에서는 강한 맞바람이 불 때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됐어요. 1948년에 처음 발명된 크루즈 컨트롤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이 정속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량이 감지되면 속도를 조절해서 앞차와 속도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다른 고급 버전은 앞차가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길고 외로운 도로를 몇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상향등을 켜는 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첨단 카메라 모듈은 통과하는 빛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여 하이빔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빛에 민감한 센서에 의존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는데요. 새로운 버전은 태양, 자동차 라이트, 심지어 표지판의 반사광까지 광원을 식별할 수 있어 다른 운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년 약 4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각지대, 즉 반쯤 보이지 않는 구석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된 태양열 센서와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접 차선을 감시하고 식별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대시보드에 불빛이 깜빡이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옆 차선에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160만 건의 교통사고가 문자메시지와 음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피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최대 10%를 차지합니다. 운전자 주의 모니터는 이 두 가지 통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움직임과 스티어링 고정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거나 휴대폰으로 인해 약간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신호를 보내요.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며 운전자의 모든 주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안전 기능이 타이어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4개의 타이어 모두의 공기압을 점검하여 타이어가 파열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을 높여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으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는 도로의 선에 초점을 맞춰 차량이 차선 안에 머물도록 해요. 차량이 신호 없이도 도로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카메라 기반 기능이 이를 식별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차량이 경계 차선을 침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별해요. 차량이 너무 가까워지면 스티어링을 재조정하고 차량을 적절한 차선 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켜요. 고급 차량의 다른 기능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이 의도한 차선 내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차선을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일부 안전 기능은 이제 막 전 세계 자동차 모델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변의 보행자와 동물을 살피는 나이트 비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포메이션 화면 내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열 신호를 통해 물체를 식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기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적외선 헤드라이트는 폭풍 후 눈, 안개 등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할 겁니다. 추월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운전자 오버라이드 시스템은 곧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로에서의 무모한 행동이나 기타 안전 예방 조치로 인해 자동차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제어해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기능을 곧 갖추게 될 거예요. 증강현실 앞유리는 이미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앞유리에 반사되는 일부 표시기를 제공해요. 따라서 머지않아 운전자가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지도와 알림을 통해 필요한 모든 길 안내가 운전자 바로 앞에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에어백은 곧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이 확실하게 감지되면 차량 외부에서도 작동할 거예요. 에어백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차량 외부 전체를 덮어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체를 보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미래 자동차 기술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인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자동차와 독자적인 형태의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자동차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의 장애물이나 문제, 기상 이변을 파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보장할 거예요. 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피커의 서브우퍼가 고막을 울리는 웅장한 사운드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스피커는 전 세계의 다른 스피커와 함께 거의 항상 검은색인지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스피커가 초록색, 빨간색 또는 무지개색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색이라고 화면을 향해 소리치고 계실 거예요. 첫째, 제가 거의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밝은 색상의 뮤직 플레이어의 화려한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래의 스피커가 여전히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스피커의 원래 기술에 검은 입자가 있는 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리가 증폭되는 즉시 진동판을 통해 전하가 전달되고 이 검은 입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탄소 입자가 튀어올라 판의 상부막에 닿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피커의 뚜렷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스피커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색이 변하고 진동판의 상부 막에 검은색 입자가 침전되는 것에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스피커의 색상이 대부분 검은색인 또 다른 실용적인 이유는 검은색이 다양한 유형의 장식과 쉽게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벽, 가구, 옷 등이 모든 검은색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검은색이 널리 퍼져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음악 감상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사운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노트북, 휴대폰에서요. 스피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스피커의 기원은 라디오와 전화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피커 형태는 1861년 요한 필립 라이스가 개발했습니다. 이 독일인은 독학 발명가로서 자신의 전화기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선명한 음색을 재생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몇 번의 수정을 거쳐 흐릿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라이스의 스피커를 개선한 버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벨과 다른 발명가들은 기본적으로 전기 역학 스피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1877년까지만 해도 전기 역학 스피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를 바꾸고자 하는 전 세계 발명가들의 열망 덕분에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매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자기 코일 구동 스피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베르너 폰 지멘스의 연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 왜 자석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모든 스피커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발명가들이 논의하던 당시에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스피커의 패널을 움직이기 위해 자석을 사용하여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진동이 결국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자석이 클수록 스피커의 소리도 커집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증폭 메커니즘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전기 스피커는 1924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죠.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음질은 영화를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우드 스피커의 세계에서 획기적인 다음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1943년 듀플렉스 드라이버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은 극장에서 중요한 높은 볼륨에서 더 나은 선명도와 일관성을 제공했죠. 이에 걸맞게 극장의 목소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듀플렉스 드라이버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즉시 테스트를 거쳐 1955년 영화관 업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스피커 디자인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산업은 사운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건물에는 종종 벽에 두꺼운 커튼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방음 또는 음향 커튼으로 두 가지 모두 일반 커튼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러한 커튼은 촘촘하게 짜여진 무거운 천이나 더 좋은 품질의 안감으로 구성되어 즉 이러한 커튼은 소리를 흡수하고 방의 천장, 창문 및 평평한 벽에서 반사되는 음향을 줄여주죠.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음향 환경을 조성합니다. 극장의 카펫 바닥이 두꺼운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단열재를 제공하여 소리를 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카펫은 영화 상영 중 발자국 소리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컵 안에 휴대폰을 넣으면 휴대폰의 스피커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소리 가두기 개념 때문이에요. 열린 공간에 앉거나 매달아 놓은 스피커는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투사합니다. 스피커가 진동하여 음파를 생성할 때 앞쪽과 뒤쪽에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요. 스피커를 일정한 형태의 용기에 넣어서 스피커 뒤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컵 안에 넣으면 사운드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돼요. 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므로 컵에서 스피커를 꺼냈을 때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휴대폰과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모바일 장치가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이는 두 장치가 서로 가까이 있고 모바일 장치가 데이터를 송수신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스피커 주변의 매체에 전자기 교란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오디오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분위기를 이 짜증나는 윙윙거리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을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전자기 간섭이라고 알려진 소음이 제거됩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4%의 사람들이 2개 이상의 헤드폰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 중 46%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헤드폰을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에 따라 헤드폰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질에 따라 선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에 $100 이상을 기꺼이 지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헤드폰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헤드폰은 진정한 패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헤드폰 산업에 패션 산업처럼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음악계의 거물인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바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츠 바이 드레 헤드폰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태평양을 따라 걷던 두 사람은 그 분야의 주요 브랜드에서 제안을 받고 운동화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둘은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헤드폰을 만들기로 했죠. 이 듀오의 아이디어는 2014년 애플이 $30억 인수한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으며 계약 당시 비츠 바이 드레는 헤드폰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애플은 헤드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2016년에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인 에어팟을 출시한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러한 헤드폰은 무선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내부 배터리에 의존해요. 대부분의 경우 편리한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표준 AA 또는 AAA 배터리로 계속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페어링된 오디오 소스에서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해요. 이러한 신호는 소스 장치에 의해 인코딩되며 가장 일반적인 무선 주파수 또는 적외선 캐리어를 통해 전송돼요. 헤드폰은 이 신호를 수신하여 오디오로 디코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로 음악이 전달돼요. 자, 특히 추운 겨울날에 만지면 차갑다는 걸 알지만 황동 손잡이가 고급스럽고 반짝이는 것 외에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황동은 구리압금이기 때문에 항균성이 있습니다. 즉, 항동은 유해한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때로는 최대 2시간까지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유용하지만 황동은 니켈이나 강철과 같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유형의 손잡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멋진 다용도 아이템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스크루 드라이버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렌치 안에 끼워 넣으면 비틀 때 더 많은 토크를 낼 수 있어요.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볼트를 풀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성용 셔츠의 단추가 왼손잡이용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패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관행은 시녀가 여성들의 옷 입는 것을 도와주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방향이 이를 수행하기 더 쉬웠기 때문이죠. 단추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입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 계속됐어요. 다음에 우편물을 받을 때 박스 커터를 살펴보세요. 칼날에 사선 무늬가 있다면 디자인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선들은 칼날을 자르기 위한 거예요. 판지를 계속 자르다 보면 칼날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새 박스 커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상단 부분을 잘라내어 새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날을 자르려면 칼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확인하세요. 이 기발한 발명품을 처음 고안한 사람들은 초콜릿바의 분할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판지 포장을 버리지 마세요. 상자 바닥 어딘가에 실리카겔 패킷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카겔은 기본적으로 건조 도구로 주변 환경의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관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다른 전기 제품을 말려야 할 경우 실리카 겔과 함께 용기에 넣어두면 손상을 줄일 수 있죠. 일반 자동차 타이어에는 깔끔한 표시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가 아니어도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이어 안의 트레드가 고무 홈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트레드가 수직막대로 고를 정도로 평평하다면 타이어의 접지력이 대부분 상실되어 더 이상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자동차 앞유리의 상단 모서리에는 유리 가장자리에 녹아있는 검은색 점들로 덮여 있어요. 이 멋진 추가 기능은 디자인 목적이 아니에요. 프릿 글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실란트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세라믹 페인트를 창문에 추가한 거예요. 또한 창문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가 더 잘 붙도록 표면을 더 거칠게 만들고 가려줍니다.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백미러 아래에 작은 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백미러를 주간용에서 야간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즘 유리 기술을 사용하여 반사를 흐리게 하고 교통체증 시 후방 헤드라이트의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수동으로 기울어지는 이 거울은 193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위장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물론 머리와 목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승객의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매우 견고한 금속바 2개가 함께 제공된다는 거예요. 차에 갇혀서 급히 탈출해야 할 때 이 바를 이용해 차창을 깨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밈처럼 들리겠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로 연료 노즐이 아직 연료 탱크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즐은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충분한 힘으로 빼면 호스가 분리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20세기 초 농구 선수들을 위해 고안된 스니커즈는 곧 청바지나 가죽 자켓과 같은 패션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스니커즈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에 신발끈 구멍과 비슷한 2개의 추가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통풍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을 더욱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젓가락은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젓가락을 모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끝부분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젓가락의 끝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젓가락은 끝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오래된 전통 디자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젓가락 끝은 테이블이나 다른 표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젓가락의 받침대로 사용하여 더욱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 자전거는 놀랍게도 역사적이고 세련된 목적을 가진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용 자전거의 낮은 프레임은 대부분 일반 남성에 비해 키가 작은 여성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핸들바와 안장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다른 목적을 위해 더 낮게 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하루 종일 긴 치마와 원피스를 입던 시절에는 옷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필요에 맞춰 프레임이 낮은 자전거를 만들게 되었죠. 치약이 여러 가지 색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양치질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각 색상에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구강 건강 관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는 치약에 구강 청결제를 추가한 선구자로 파란색 치약줄이었죠. 그 후 잇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기 위해 빨간색 치약줄을 추가했습니다. 치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에 새 튜브를 개봉할 때 뚜껑을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뚜껑 안쪽이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손을 베거나 매니큐어를 망칠 염려 없이 치약의 봉인을 뚫을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기타 박테리아가 제품 자체로 옮겨지지 않아 더 위생적인 건 말할 것도 없죠. 욕실 세면대 용품과 관련하여 칫솔은 칫솔모 패턴에 숨어있는 깔끔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칫솔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외에도 실용적인 목적도 있어요. 대부분의 칫솔에는 흰색 칫솔모 안에 파란색 칫솔모가 얽혀있는 패턴이 있어요. 파란색 염료가 희미해지면 칫솔을 교체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칫솔을 3, 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잊었을 때를 대비해 칫솔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직도 레고놀이 좋아하시나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레고 머리 위에 구멍이 있는 걸 보세요. 레고 직원들이 질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안전장치입니다. 레고 조각을 삼킬 경우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레고 헤드 내부에 구멍을 뚫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공기가 조각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는 튜브형, 다이아몬드 모양, 심지어는 완전히 꼬인 전구까지 다양한 종류의 현대식 전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구는 원형이었으며 초기 전구의 모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유리 전구를 손으로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숨겨진 실용적인 이유는 전구 필라멘트가 유리 구의 모든 표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달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유리를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깨지고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수증기가 쌓여 크래커가 부서질 거예요. 탄산음료병을 보면 병 뚜껑 안에 디스크가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음료와 음료수의 탄산을 밀봉해줘서 김이 빠지는 걸 막아줘요. 음료수병의 긴 목은 여러분이 그곳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손에 있는 열이 음료수 전체를 데우는 대신 병 밑부분만 데우게 될 거예요. 창에 있는 성가신 검은 격자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있는 음식을 보는 건 항상 어렵지만 그건 해로운 전자파가 빠져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예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이 보호막은 음식을 제대로 조리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호해줍니다. 감자칩과 같은 식품들은 포장지 안에 약 43%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기반 봉지를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봉지 안에 있는 감자칩과 반응해 감자칩을 빨리 썩게 만들어요. 산화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반면 질소는 식품이 신선하게 유지되고 운송 중에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불활성 가스예요. 이 가스 쿠션이 들어있는 봉지는 감자칩이 부스러기가 되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도넛은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생기기 전엔 겉은 바삭한 반면 속은 기름지고 설 구워졌었죠. 종이의 여백은 날짜 및 번호 목록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해 추가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쥐가 사람들의 집에서 성가신 존재였고 종이는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어요. 여백은 여러분의 중요한 문서를 쥐들이 물어뜯는 대신 백지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추가되었어요. 속이 빈 막대 사탕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하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탕을 제자리에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와 구멍 사이로 흘러들어가 딱딱해지면서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키죠. 만약 매끄러운 막대기였다면 사탕은 쉽게 미끄러졌을 거예요. 진공청소기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중에 저 긴 털 달린 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먼지를 털기 위한 것으로 액자, 블라인드, 갓 등을 청소하는 완벽한 도구예요. 나무 옷걸이랑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뭐죠?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줘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 손끝을 소금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이건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기 밑바닥에는 비밀 틀이 있어서 꺼내서 모든 짜증나는 빵 부스러기를 치울 수 있어요.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바로 옆에 구멍을 누르면 그것들이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뚜껑이 있는 커피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컵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뚜껑의 작은 구멍은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게 해주고 액체가 주 구멍 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게 해줘요. 음료 뚜껑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 작은 버튼들은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도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옆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 있는지만 보면 돼요. 과일 스티커에 적힌 숫자는 그 과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려줘요. 만약 4자리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4 또는 3이면 과일에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만약 5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9라면 그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5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 숫자가 8이면 그 과일은 유전자 변형이 된 겁니다. 산 물건을 다 담아서 차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가방을 걸 때 쇼핑카트에 고리를 사용하세요. 이제 빵, 계란, 과일,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뭔가를 재려고 할 때 줄자의 다른 쪽 끝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위에 못을 달아보세요. 이제 모든 길이 측정기마다 있는 작은 구멍을 거기 걸기만 하면 돼요. 맥플러리와 함께 나오는 네모난 숟가락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디저트에 섞는 데 도움을 줘요. 숟가락이 바로 기계에 연결되어 회전하죠. 야외에서 쓰는 자물쇠는 비 때문에 금방 고장나요. 바닥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세요? 안에 오일을 붓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잠금 장치를 열 거예요. 유리 케첩병 밑을 두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여기 작은 팁이 있어요. 케첩병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목 중앙을 두드리세요.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은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받기 위해 접힌 작은 종이컵을 채웁니다. 그게 말이죠. 원래는 컵이 펼쳐져서 더 많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접시로 변해야 한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은 그저 그걸 벽에 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동안 요리 도구를 큰 구멍에 꽂으면 도구가 냄비 위에 고정되어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거예요. 파란색 또는 다른 어두운 색 칫솔의 솔은 새 솔을 사야 할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칫솔모 색이 빠진 걸 보면 칫솔이나 칫솔 머리를 바꿔주세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은 경우가 생겨도 물이 넘치지 않고 욕실도 물에 잠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도와주고 공기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하수구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자물쇠가 있어서 열린 남대문과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저절로 잠길 거예요. 다 손잡이 밑에 숨은 작은 홈들 덕분이죠.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은 한쪽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도 팽창하고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죠. 또 만약 우유를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해서 얼리고 싶을 때 통은 우유가 고체화되면서 팽창해서 통 안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 목욕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 욕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이든 열을 아주 빨리 잃게 돼요. 많은 컵과 머그잔에는 바닥에 작은 홈이 일부러 나 있어요.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죠. 이 홈이 물을 흐르게 해서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줘요. 또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도 컵이 깨지지 않게 해요. 연고 뚜껑에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게 좋아요. 뾰족한 끝이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쉽게 뜯어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청결하게 해주는 광택을 유지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솔에 왁스를 바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솔은 우리가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롱코트나 부츠컷 바지가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해줘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 하나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에 사탕이랑 같은 모양이 있죠? 용기를 뒤집고 부드럽게 흔들어서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용기를 열어서 틱택 5알 이상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털어 넣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니 위에 있는 폼폼은 패션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폼폼은 원래 아주 낮은 배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모자에 붙인 거랍니다. 이미 집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 일상적인 물건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은 프리트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예요. 주요 목적은 자외선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접착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석에 끈적거리는 분홍색 덩어리가 보이면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붙여둔 풍선껌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물쇠의 아래쪽을 본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비 때문에 갇혔을 수도 있는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작은 배수구는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자물쇠가 얼어붙거나 녹쓰는 것을 막아줘요. 또 다른 상황에서 자물쇠가 뻑뻑해진 경우 이 구멍에 오일 성분의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구멍에 대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와이셔츠는 뒷면에 천고리가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리로 셔츠를 걸 수 있어요. 단순히 벽에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리는 해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대학에서는 단추가 채워진 셔츠를 맨 윗부분까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셔츠를 벽에 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뒷면에 고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고리를 제거한다면 그건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장난삼아 골탕 먹인 게 아니라면요. 이제 누구랑 사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닐 거예요. 고리 가지고 정말 걸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재밌는 말장난은 아니었죠. 이게 제 일인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에 동전의 가치가 더 있었을 때 생긴 문이에요. 과거의 위조범들은 가장자리를 쉽게 긁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금화나 은화로 만들어 돈을 벌었죠.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 어떤 동전이 변한 것인지 알기가 쉬워집니다. 요즘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의 스타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심심하시다면 여기 홈이 몇 개나 있는지 세보셔도 돼요. 사실 아주 지루한 생각이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밝은 면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